네, 기자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이요, 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늘었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110억 달러, 한화로는 16조에 도달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14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요, 블랙록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비트코인의 옵션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규제된 가상자산 상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는 명확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옵션의 미결제 약정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옵션 거래소인 데리빗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절반 규모까지 성장했습니다. 루크 스트라이어스 데리빗 최고 경영자는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옵션은 주로 미국의 소매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블랙록 옵션이 활성화된 것은 데리빗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략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라이어스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옵션 거래는 주로 단기 옵션에 집중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가격 프리미엄이 낮은 계약의 수요가 높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옵션은요, 미국 내 단기 투자자 그리고 변동성 트레이더 등이 해지 전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매체는요, 미국 내 투자자들에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 플랫폼이 부재했는데 블랙록은 이 공백을 메우는 데 성공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요, 파생 상품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청산하지 않은 포지션의 계약수를 이야기합니다.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할수록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역시도 높아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막힌다라는 소식인데요. 정부 측에서는 행동 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자,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요, 공직자 행동 강령에 규정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권익위는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서 해당 법령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철한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출범이 되고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건 법인 계좌의 암호화폐 거래 허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법인 거래 허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되는 이제 법적인 개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요, 계속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모든 가정에 비트코인 노드 설치를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요, 모든 가정에 비트코인 노드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14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고문인 맥스 카이저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모든 가정에 비트코인 노드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노드라는 거는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법정화폐를 넘어서 블록체인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드 사용까지 촉진한다라고 하니까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매입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세계 최초로 비축적인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조치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IMF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횡보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시각은 다양하지만요.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실현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의 단기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향성을 기다리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투기적인 수요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4일 블록체인 블록 회사인 인투더블록은요, X를 통해서 단기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로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투더블록은 이는 시장에서 투기적인 관심이 줄어들었고 신규 시장 참여자 수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은 조정장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온체인 지표들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단기 투자자들은 평단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의 가격이 위험 신호로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기 투자자가 사실상 많이 유입되는 것이 우리 시장에 불장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런 단기 투자자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러한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고래 투자자라든지 또 장기 보유자들이 담아낸다면 이는 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각화된 시각으로 한번 시장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는 약화됐다는 분석인데요. 이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가 약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저자인 다크포스트는요, 지난 12월 5일 비트코인 가격이 97,000달러로 최고점을 찍었을 때 장기 보유자들의 순 포지션 변화는 마이너스 82만 7천 비트코인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4만 6천 비트코인으로 회복이 됐고요. 이는 지난 한 달간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어 저자는요,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 약화는 전반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시장이 완전한 강세로 전환이 되려면 장기 보유자들의 순 포지션 변화가 다시 축적 단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재료들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매도 물량이 축소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 물량이 다시금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 보유자들은 오랜 시간 또 시장을 지켜봐왔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요. 이들의 심리는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온체인 지표는 우리가 꾸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코인 뉴스룸 통해서요, 계속되는 또 정보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